그 매매지수와 전세지수 차트를 아까처럼 그려보시면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를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린 차트에서도 분명히 있었고 전세지수가 매매지수보다 더 뛰어넘는 시점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일단 첫 번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1번 조건으로 저는 제시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전세가 매매를 쳐 올리면서 이제 매매도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제 매매가 올라가면서 조정을 거쳤으니까 과거에 정고점이 있을 거잖아요. 매매 지수 상에서 그 아파트 매매 가격 말고 KB의 이제 매매 지수는 여러 가지를 통합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매매 지수 상에서 이 매매 지수가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근데 이게 큰 시장일수록 잘 들어맞는데 뭐 주식 투자나 뭐 금융 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든지 정고점 돌파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이 굉장히 클 때 잘 맞아요. 이게 한번 상승 턴하고 올라가면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고점을 뚫고 넘어가면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쭉 이어진다. 그래서 그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에만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 투자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전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투자자들, 발빠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고점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 조건은 이제 정고점 돌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수요와 공급이겠죠. 수요와 공급은 수요는 저는 인구수가 굉장히 많은 도시, 서울 같은 서울 경기 수도권처럼 이제 인구수가 굉장히 밀집해서 모여 사는 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중에서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입니다. 인구수가 증가하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유가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인구수가 증가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또 정비 사업이 활발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분양권, 아파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서 그 지역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요와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공급을 예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분양을 하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면 2, 3년 걸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년 뒤에 이게 준공이 되는 거를 지금 분양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3년 뒤 분양 물량을 다 체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양 입주 물량, 공급 물량, 분양 예정 물량을 체크해서 그 지역, 내가 투자하라는 지역에 공급이 없다, 공급이 없으면 수요는 매년 있잖아요. 매년 신혼부부도 생기고 매년 인구수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되는 아파트가 없다면 그 지역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다 안 좋은데 그 이유는 금리 인상의 가파른 속도 때문이고, 실제로 금리가 인하 안 하고 그냥 멈추기만 해도 다시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가면 그 뒤를 저는 뭐 2, 3년 뒤 시점에는 다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투자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1, 2, 3번 조건을 대입해 보시고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주시가 사실은 몇 년 전만 해도 인구수가 줄어드는 도시였어요. 근데 전주시 인구수는 줄어들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정부에서 실제로 국가기관들을 원주도 그렇고 전주도 그렇고 많이 내려보냈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전주에도 이제 국가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일자리가 생기면서 인구수에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는 도시가 됐고, 근데 뭐 다른 지방 도시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전주시를 보면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공급이 굉장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이게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전주시를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아니었고 다른 지역이었고 미래에도 또 다른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의 전주시는 실제로 외곽에 뭐 여러 가지 미니 신도시들을 많이 만들었죠. 교천지구, 에코시티, 혁신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 전주시 원도심 주변에 많이 생겼고 그쪽으로 수요가 다 빨렸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전주시 하락이 굉장히 컸고, 지금은 그게 다 소화가 됐고 그 새 아파트들의 물량이 다 소화가 됐고 원도심에 물량도 없고 신도심에 물량도 없기 때문에 지금 수요는 인구수는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인구수는 증가하는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 괜찮고, 그 3번 조건인 수요와 공급이 괜찮고 1번, 2번 조건도 다 괜찮습니다. 1번 조건인 실제로 지금 가서 보시면 매매랑 전세가가 거의 같고 오히려 전세가 더 높은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이런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실제로 전세 수요가 공급이 없다 보니까 전세 수요가 이제 받쳐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매매 지수도 과거 정고점을 이제 막 돌파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금리 인상 때문에 좀 그 상승세를 멈췄지만 다시 이제 이게 안정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반응이 올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전라북도 전주시를 말씀드렸고요. 중소도시 중에
근데 수도권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저는 수도권을 서울, 경기, 인천을 하나로 보고 있고, 지금 인천이 굉장히 뭐 경기도는 안 좋고 다 안 좋지만, 서울도 안 좋고 하지만 인천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인천은 사실 지금 공급의 피크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고,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공급 자체도 너무 많아요. 거의 사상 최대치로 공급 물량이 많아서 인천은 저는 그 전에 오를 때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고, 지금 하락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 공급이 역사상 가장 많은 때고요. 뭐 대구처럼. 그래서 인천도 지금 굉장히 공급이 많은 상태라서 수도권의 조정이 경기 인천, 특히 경기 인천이 조정이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요게 근데 이제 소화가 되고 앞으로 뭐 2-3년 뒤를 보면 인천도 서울, 경기 포함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 좀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 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뭐 3개 신도시가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그거는 3년 뒤가 아니라 더 한 6년 뒤겠죠. 그러니까 더 뒤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한 3년 뒤 정도를 보고 하니까 그때 매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한 사이클 후에는 수도권도 빠르게 하락한 것만큼 다시 반등도 빠르고 어느 정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분들은 갈아타기, 그다음에 무주택자분들은 이제 장만해 볼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되는 시점, 그다음에 가격이 30-40% 빠진 곳들도 많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상승 조건에 부합을 하면 일단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가서 이제 사놓으면 나중에 오르는 그런 기법이 사실 가치 투자, 주식 투자에서는 가치 투자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인구수가 증가하고 좀 내가 사모으고 싶은 지역들은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부산, 창원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도시들인데 광역시들은 사실 다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광역시는 굉장히 인구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많고, 분명히 공급적인 요소 수급에 의해서 이제 투자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까? 그러니까 인구수가 늘어나는 곳을 그냥 계속 사모으는 약간 자산 느낌으로 한다면, 인구수가 줄지만 부산 광역시 같이 광역시라든지 창원 특례시처럼 특례시라든지 그런 곳들을 접근할 때는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겠죠. 무조건 사모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도를 하려면 거래량이나 그런 매수세가 이제 붙었을 때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가 이제 매수 우위 지수라는 게 있는데, 그 지표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수 우위 지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거래량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매수세, 매도세를 조사를 하고, 근데 거래량이 터지느냐, 거래량이 없느냐.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없죠. 굉장히 줄어드는 상태고,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아까 매수 지수나 전세 지수처럼.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요 데이터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데이터고요. 요 파란색이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이 파란색 지표가 매수 우위 지수고, 굉장히 널뛰기가 심하죠. 그러니까 매수세가 많을 때는 위로 쳐오르고, 그다음에 매수세가 없을 때, 거래량이 없을 때는 푹 꺼집니다. 아래로 꺼지는 거죠. 그래서 최저치 과거에 굉장히 안 좋았을 때를 보면 뭐 2011년, 12년 이때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보통 2013년 이후부터 상승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보면 과거의 매수 서울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들도 다 있어요. 과거의 이제 기준을 보면 이 지표로 봤을 때, 매수의 지수로 봤을 때 20 정도 굉장히 아래였고, 10 근방까지도 10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다. 가장 최악일 때는. 근데 지금 수준은 한 20 정도고요. 이 추세로 보면 10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까지 갔다가 과거에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했는지 보면,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보실 수 있죠. 2013년부터 18년까지 쫙 그냥 한 번에 쫙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물론 굴곡이 있죠. 굴곡이 뭐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요걸 보고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빨간 선은 제가 우리 엑셀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도구들 활용하면 이동평균선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추세선을 우측 클릭하셔서 추세선 추가 이런 기능이 있는데, 52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이제 그려보면 이 매수 우위 지수가 이 52주 이동평균선을 뛰어넘고, 그러니까 이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에 있을 때 지금 계속 하락 있었죠. 근데 요거를 매수 우위 지수가 이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고, 그 다음부터 요거를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요것만, 이동평균선만 잘 관찰해도 얘도 이제 쭉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거고, 지금 얘가 이제 매수 우위 지수가 바닥을 다지다가
이동평균선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뛰어넘은 시점, 그 시점에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매수 위지수가 턴어라운드를 해서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20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그때는 이제 매수세가 붙는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매수세가 붙는 걸 보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은 이제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기본이고 거기에 같이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먼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분위기가 올 때 들어가고 싶다. 나는 지금 당장 여유가 없고 분위기가 기다리기 싫다. 몇 년, 1, 2년도 기다리기 싫다 하면은 요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고 그 대신 최저점은 잡는 거는 포기를 해야겠죠. 당연히 둘 다 잡을 수 없으니까. 최저점을 잡으려면은 분위기 안 좋을 때 잡아야 되는 거고 요건 어느 정도 상승했을 때 들어가는 건데 부동산은 한번 상승하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지방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할 때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매수를 할 때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최저점을 잡을 수는 없지만 조금 올라가고 나서 가도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좀 주택이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있고 투자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아까 분양권을 말씀드렸는데 분양권도 다 했다. 근데 또 주택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매수 위주수가 턴어라운드 할 때 기다리셨다가 턴어라운드 하면 그때 이제 관심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매도 타이밍은 아까 매수 타이밍 세 가지랑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아까는 전세 지수가 매매 지수를 보다 많이 오를 때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매도는 반대입니다.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보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아까 그래프로 보셨죠. 서울 매매 지수, 전세 지수를 보셨는데 매매가 전세보다 너무 많이 올랐을 때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고 이거는 전세보다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다, 부담이 된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매도를 고려해 보셔야 되고 첫 번째 조건은. 근데 요거를 이제 차트를 보고 짐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좀 나는 데이터화 하고 싶다 하면 두 번째로는 이제 전세 빼기 매매라는 수식을 만들어요. 전세 지수 빼기 매매 지수라는 수식을 만들어서 아까 1번 조건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보기 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이제 상승 여력 차트라고 하는데 이 전세 지수 빼기 매매 지수 해가지고 그거를 비율을 좀 100을 곱해서 비율을 크게 해서 이걸 차트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지수가 올라가면 이 상승 여력이 올라가겠죠. 전세 빼기 매매니까. 근데 매매 지수가 올라가면 상승 여력은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너무 많이 오르면 상승 여력이 내려가는 거고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면, 정말 많이 오르면 상승 여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10년, 20년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올라갔을 때 투자했으면 됐고 상승 여력이 내려갔을 때 매도를 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여기서 또 나오죠. 그래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그려보면 예시를 들게요. 저도 전국적으로 다 투자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좋고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예시일 뿐입니다. 강원도를 예를 들면 강원도에 좀 세컨하우스 해가지고 오션뷰 보이고 속초 강릉 해가지고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전세 지수 대비 매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전세는 그만큼 못 따라왔다는 거죠. 서울이 훨씬 많이 올랐다 하지만 서울은 전세까지 같이 따라온 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전세는 그만큼 못 따라오고 매매만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상승 여력 차트를 그려봤을 때 실제로 거의 상승 여력을 다 쓴 상태다. 상승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근데 강원도는 앞으로 3년 수요와 공급은 좋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없어요, 많이. 그래서 수급은 좋은데 매매는 이미 다 올랐다, 많이 올랐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매도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2, 3년간. 그래서 강원도를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한 2, 3년 동안 매도를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조언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을 때 상승 여력, 아까 1번이랑 2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대비 매매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를 잡아내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당연히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앞으로 3년간 많이 있는 지역, 공급이 많이 생기는 지역, 그러면 건설사에서 분양을 다 체크해야겠죠. 건설사에서 분양 체크하고 부동산 1, 2사에서도 공급 물량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분양 예정 물량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체크를 하면 이렇게 산이 보이는 곳이 있어요. 지금 많이 하락하는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있지만 내년, 내후년도 공급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분위기가 안 좋을 거고, 지금은 없지만 뒤에 보이는 경상북도, 포항시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물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물량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아까 전주시처럼 물량이 없는 곳이 있고 뭐 포항시, 뭐 울산,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조금씩 있어요.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있는데 그런 곳들을 보고 굳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내가 투자를 했다면 2, 3년 뒤에 물량이 오니까 지금 매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을 투자를 하고 물량이 미래에 올 물량이 보이면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아까 상승 조건과 하락 조건 둘 다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